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제 비즈니스적인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경영 관련한 내용으로 해서 노무나 회계나 그다음에 기업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직무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상영이 만난 사람 하만사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로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희준 센터장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광주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장 최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네. 뭐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먼저 최근에 큰 행사를 광주에서 하셨잖아요. 네, 그 네. 행사의 어떤 취지, 또 성과 이런 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광주에서 사회적 경제 박람회 제3회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치러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서 참여하기가 어려웠었던 기업들도 저희 광주에서 초대를 하고 해서 121개의 기업들이 네. 참여해서 아주 큰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얼마 전에 치렀습니다. 네. 우리 그 최근에 최 센터장님 SNS를 보면 그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예, 응원도 많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걸 마치고 나서? 일단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의 그런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좀 성취, 네. 성공의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데에 가장 큰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도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고 또 아직 인지도가 낮은데 이제 이번 3회를 계기로 해서 많은 시민분들과 또 유관기관 지역의 지역민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찾아봐 주시고 해서 매출액도 많이 높았고 또 관람객도 작년보다 또 많이 높은 그런 상태로 성과 있게 좀 치러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이어서 그러면 계속 한번 말씀을 해보시게요. 지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처럼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아직도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가장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그리고 공공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적 활동의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러한 것을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쉽게들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렇게 4종류의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바로 좀 사회적 경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나는 사회적 경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지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처럼 그 4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네. 공공과 비영리를 섞어놓은 이런 기업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네네. 비영리적인 측면과 그런 활동들을 하는 기업들을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좀 큰 넓은 범주로도 또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영역에 있는 분들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또 별도로 이렇게 칭을 해서 인증을 해주는 이런 제도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지역형이라고 해서 광주에서 지정을 해주는 인증을 받아야지만이 그것에 대한 공인되는 그런 증명이 되는 기업의 종류이고요. 그리고 부처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에 관련된 내용은 보건복지부라든지 보건이나 돌봄, 의료에 관련된 부분에 부처에서 인증을 해주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인증을 받아야지만이 그 자격 여부가 명확해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처럼 인증이라 하면 심사 기준도 있을 것 같고, 네. 거기에 해당되는 자격 요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어떤 기업들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사회적 기업들은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을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야 되니까 내가 2명의 네. 종사자가 있었을 경우에 3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에 한 분은 취약계층이셔야 되고 10명이었을 경우에는
4명 네, 정도는 이제 돼야지 취약계층. 그래서 그 인증 요건을 맞춰야지만이 인증이 유지가 되는데요. 이것 말고도 고용인원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가 있어요. 네, 네. 예, 이 사회 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어느 정도 제공하는가 이 기준을 또 맞추게 되면은 이제 인증을 받는 그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 모두 다 만족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유형마다 저희가 일자리 창출형, 그 다음에 예. 사회공헌형, 그리고 뭐 창의혁신형, 그리고 이것이 복합된 복합형 이런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다른 유형이라 하더라도 공공구매나 다른 이제 정부에 관련된 그런 지원 사업에 그 충실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취약계층 30% 이상은 맞춰줘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시면 지금 그 말씀하셨던 예비 이 창업자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격, 연령이라든가 뭐 이런 자격 요건이 있어요? 어떤가요? 연령이나 뭐 성별이나 뭐 이런 그 소득이나 이런 거에 자격 요건은 없고요. 없고, 예, 네. 자격 요건 없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뭐 대부업이라든가 뭐 금융, 네, 업종별 조금 차별이 있고. 이런 부분들만 제외하고는 그러네요. 필요한 사항들은 모두 다 신청하실 수 그건 일반 창업 지원하는 거하고 뭐 똑같은 코드일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공고는 이제 내년 1월, 2월 달에 나오나요? 네, 또? 내년 한 2월 정도에 또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을 모집한다라는 이런 공고가 나오게 되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제 그런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있는데 네, 네. 이제 광주 권역 통합센터라고 그 충정역 앞에 이제 맞죠. 성장 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같이 동시에 이제 이러한 행정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우리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는 창업자를 양성해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하는 업무보다는 기존에 이렇게 하거나 새로 진입한 사람들의 성장을 육성. 도와주는 기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전에 예. 저희는 발굴이나 육성보다는 창업 이후에 성장과 그다음에 규모화 이런 것들을 조금 지원하는 역할들이 훨씬 더 기능적으로 컸었는데 네. 정부 정책 변화로 올해부터는 저희가 뭐 발굴이나 이렇게 그런 창업을 역할도 시키는 같이. 것부터 많이 그럼 신경- 전주기 예비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네요. 네. 혹시 죄송하지만 아마 우리 청취자들은 그게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예비 사회적 경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인증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인큐베이팅 비용이나 뭐 이렇게 지원 사업이 나올까요?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부처에서는 예비일 때는 한 사업 자금 한 5천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또 인증이 됐을 경우에는 뭐 1억 이상으로도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의 예산 규모가 조금 달라져서 아마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그 정도 수준의 이제 직접비로는 그렇게 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크고 작은 간접비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마케팅 또는 혹은 시제품 개발 또는 이제 협업 사업을 통한 뭐 제품이나 서비스 고도화 뭐 이런 지원 사업들은 간접비 형태로 저희들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TO도 있나요? 그러니까 몇 개 업체 정도를 이렇게 선별해서 발굴한다라는 그런 숫자적인 것도 있나요? 금년 같은 경우에. 네, 숫자적인 정량 지표는 없지만 저희가 그냥 예산 규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냥 전체가 다 지원받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좋은 아이템과 좋은 사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예비사회적 기업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나보면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분들이 되게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또 많고 그래서 어떻게 진입해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하여튼 주저없이 우리 최유준 센터장님 찾든지 안내하시는 그 연락처로 연락을 드려서 자문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온라인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직접 전화로 지금 안내되는 번호와 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성시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그리고 대면 컨설팅도 나가서 저희가 무료 상담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창업가들이 혼자 설 수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옆에서 보태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저도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 영역에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확실히 특성이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선하고 정말 세상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뭐랄까 비즈니스 감각이라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시는 이런 멘토링이나 지원 프로그램도 좀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제 비즈니스적인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펼쳐내고 있는데요.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경영 관련한 내용으로 해서 노무나 회계나 그다음에 기업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직무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 계획서 작성이라든지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러한 스스로 무언가 이제 기업을 운영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교육 사업으로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많은 프로보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보노 연결로도 지원을 해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기간에 오시기 전에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셨나요?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광주 북구 사회적 경제 연합회라는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은 아니고 민간 조직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비영리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구의원을 한 4년 정도 이제서 행정 업무를 조금 행정 활동을 조금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센터장님이 전국 최연소 구의원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말 그쪽으로 특화된 전문인이기도 하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분이시기도 한데 앞으로 본인이 해보고 싶은 그런 역할은 뭐예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뭔가 이제 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했던 후배들 아니면 동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을 이제 살아보면은 꼭 보기 좋은 것만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빛과 소금과 미랄이 좀 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좀 후배들을 좀 키워내는 게 그것도 이제 하나의 좀 꿈입니다. 그러면 아마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또 돕고자 하는 이런 분들의 어떤 생태계를 좀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확산하고 튼튼하게 갔으면 좋겠다 시스템적으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실전 창업 스쿨이라는 걸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우리 항상 주말에 한 번씩 하는 이 실전 창업 스쿨에 강사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와주시는 우리 센터장님이신데 실제로 이제 그런 곳에서 우리 그 예비 창업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 소감이나 느낌은 어떠시던가요? 네, 저희가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을 홍보하거나 같이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재능기부센터와 그리고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 이렇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그 창업 스쿨에서 만나시는 분들 보면은 본인들의 가족들, 본인들의 이웃들의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다음에 사회에서 본인들이 느끼는 문제점, 그런 고민점을 안고 창업을 해봐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을 꽤 많이 만날 수가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제일 인기 강사이실 것 같아요. 꽤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그렇게 그 자리와 공간들이 서로 또 창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30-40명 이렇게 주말마다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 자리에 매개가 돼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자리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같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여튼 자,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이 많으신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들한테 또 지역에 있는 계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네, 사회적 경제는 지원만을 바라고 또 자생력이 없는 기업은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주변에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애정 있는 그런 시선으로 사회적 경제를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프로그램 하만사에서 오늘 초대한 우리 최희준 센터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사회적 가치를 함께 하고자 하는 기업들 많이 접수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